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조선전기의 역사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 첫 번째. 역사서. 자, 15세기부터 여러분들 18세기까지 한번 테마 1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요, 조선전기 역사서라고 해서 15세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제 편집하기 전에는 요거 첫 번째 시간 요거 보는 거만 한 10장 됐어요. 10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 2장 정도 제가 줄여놓은 건데, 이거를 보면 물론 양면으로 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번에 조선 중후기 역사서라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양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거의 3배 되는 양을 제가 줄인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그쵸, 여러분들 숨이 막히고, 그쵸?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것만 그대로 습득하시면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사 파트, 이 책 맞추기 문제에서 별거 아니네? 안 외워도 되네? 라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을 진행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암기가 별로 없어요. 암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15세기 역사서 갑니다. 조선 전기 역사서죠. 여기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 문제에서 뭐로 나와요? 다음은 조선전기 역사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럼 조선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15세기라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연도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돼. 왜? 순서 문제를 맞추려니까, 사건별.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사실상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몇 세기인지 알아두면 유용해. 우리 여러분 한번 해볼까?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세기 하면 여러분들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백제 근초고왕, 그렇죠? 5세기 하면은 광장문,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5세기. 6세기 하면은 신라 지증왕. 뭐죠, 여러분?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진흥왕. 6세기 신라. 그럼 7세기는 뭘까? 7세기는 3국으로 쪼갰을 때 고구려는 대외항쟁기, 수당전쟁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는 의자왕으로 넘어가는 시기, 신라 상호통일전쟁이죠. 그럼 8세기 가는 순간 뭡니까? 8세기는 신라 중대, 통일신라. 9세기는 신라 하대, 신라 와 무너지는 시기. 그러면들 좀 발음을 좀 잘해야겠지? 10세기는 918년이니까 여러분들 고려가 세워지는 시기. 그리고 11세기는 고려 전기 중기 가고, 그러분들 12세기까지 가고, 여러분들 12세기 후반부터 1170년이 여러분들 무신 정권이잖아. 그럼 12세기부터 고려 중기 가고, 13세기가 고려 후기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검문세족과 막 신진사대부 나가지고 정도전 막 깝죽거리는 시기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15세기 가면서 여러분 이 시기라는 얘기죠. 조선 전기. 그래서 시기별로 좀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 때 유용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은 5세기의 정치적인 상황이다. 5세기의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럼 5세기를 파악해야겠죠. 5세기가 광장문, 고구려 파악했죠? 그리고 보기 1번에 기억이 나와. 이 시기 근초고왕은 요서, 산둥, 큐슈 지역에 진출했다. 그럼 수험생들은 문제를 안 보고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봤다가 기억 맞고 넘어간다고. 근데 봐봐, 선생님 근초고왕 때 그 요서, 산둥, 큐슈 진출한 거 맞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5세기잖아. 그럼 근초고왕 제껴야지. 몇 세기니까? 4세기니까.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지만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거라는 얘기야. 15세기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조선 전기라는 걸 알고서 가야지만 문제 풀 때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크게 봤을 때 연맹왕국 빼고 삼국시대죠. 다음이 통일신라. 크게 봅시다, 크게. 그 다음이 고려예요. 뭐 이거를 모르는 수험생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제일 큰 틀이니까. 그러면은 자, 역사서를 왜 만들까? 역사서 왜 만들 것 같아요? 마스크 한 친구. 역사서 왜 만든 것 같아요? 과거에 기록하는 거지. 근데 이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대의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너무 많이 만들었지. 너무 괴롭히고 있잖아. 미치겠죠, 여러분들. 진흥왕 봐, 얘들아. 비석을 몇 개 깔았어. 당양적성비, 창녕비, 비석 남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시켰어? 우리 고생하게. 똑같아요. 역사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외우지 마시고 잘 봐봐. 요렇게 우리 역사가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일기란 말이야. 하루를 완성하는 걸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는 아침에 써요, 저녁에 써요? 일반적으로 저녁에 써. 물론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침부터 쓰는 애들도 있어. 그치? 근데 저녁부터 쓰는데, 그러면은 저녁부터 쓴다는 거는 고려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조선이 세워졌을 때 앞에 있었던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쓰여진다는 얘기야. 이거 원칙이잖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조선이 들어왔어.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선시대 때는 고려부터 땡겨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태조 때, 이성계 때 누가? 이성계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 자 고려국사를 씁니다. 자 편년체 누가? 정도전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국사가 왜 나오지? 아 조선시대지. 조선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왕조의 역사를 정리되니까 고려부터 쓰는 거라는 얘기지.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근데 여기 하나 더 반드시 봐야 될 거. 자 우리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 기전체 역사서가 달랑 5개 있습니다. 기전체. 기전체라는 거 여러분들 역사를 자 본기, 세가, 열전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기전체 할 때 여러분들 여기가 본기에 기가 있죠. 그리고 열전에 전이 있죠.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들어와요. 근데 촬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푹 숙이고 없는 사람처럼 프린트 챙겨가시고. 오케이? 그러면 기전체 역사서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분류별로 쓰는 거지. 테마별로 쓰는 거야. 그럼 본기는 뭡니까? 황제의 역사. 황제의 역사. 본기는 황제의 역사를 이른바 본기라고 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국사기. 그쵸? 고구려 장수왕 본기. 이렇게. 삼국사기. 신라 진흥왕 본기. 우리 왕의 역사를 본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가라는 거는 그 왕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제후들의 역사. 열전은 인물들의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말 그대로 테마별이에요. 본기라는 테마, 그다음에 그 세가라는 테마, 열전이라고 하는 테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물어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전체 역사서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달랑 5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외우고 가자는 얘기야. 근데 외우는 것도 별게 없어. 우리가 하나는 명확히 첫 번째는 꽂을 수가 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단재 신채원 선생님이 겁나게 싫어했던 이 자식은 역사가가 뭔지도 모르고 역사가가 무슨 책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라고 얘기했던 요청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야.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삼국사기가 제일 첫 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전체. 얘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여러분들 고려사죠. 고려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외워야 될 것이 세 번째 동사 찬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종희 선생의 동사. 마지막에 한치윤의 해동 역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5가지가 우리나라 기전체 중에서 이게 끝이야. 근데 이것도 안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여러분들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있어. 얘는 안 까먹지. 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부터 막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해. 우린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아저씨가 준 위대한 글자가 있죠.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이 제일 먼저겠네. 그렇죠? 맨 끝에 히읗 배치하면 돼. 그럼 가운데 뭐 이건 찍을 수도 있잖아. 디귿디귿이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 제끼고 현존한 제일 오래된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 배치 맨 끝에 히읗 배치. 그러면 최소한 기전체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제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전체 역사서 달랑 5개만 외우고 갑시다. 그것도 순서대로. 제가 쓴 게 그대로 순서야. 삼국사기 제일 오래됐어. 그 다음에 기억 맨 끝에 히읗. 이렇게. 그럼 기전체가 된 겁니다. 그럼 자, 그럼 편년체. 편년체는 뭐냐? 말 그대로 편년체라는 것은 시간별 역사서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편년체, 시간별로 간다. 그러면 간단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당연히 실록이지. 실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이름에 이런 게 붙어요. 동국 뭐뭐. 그 책 이름에 뭐뭐 통감. 이러면 무조건 그냥 편년체로 다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년체, 이것도 외우기 싫어. 우리나라 역사서의 90%가 편년체예요. 얼마나 고마운 책입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전체만 제끼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90%는 다 편년체로 체크.
그럼 자, 여기서 실록을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록은 하나 있을 겁니다. 무슨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이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실록은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가 고려왕조실록,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야.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9급이든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소방이든 경찰이든 간에 뭐 기타 직렬 포함해서 고려왕조실록은 물어본 적이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 맨날 나오는 게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왕조실록은 왜 못 나오냐면은, 잘 안 나오냐면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있었다는 거지. 근데 고려왕조실록을 1대 여러분들 언제부터? 태조 왕건실록부터 34대 공손히 왕위를 양보했다 그래서 공양왕실록까지 해서 34대 실록이 다 있었어. 근데 이게 조선시대 넘어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경복궁 안에서 역사를 쓰는 춘추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춘추관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 쳐들어와서 불타면서 고려왕실록이 다 불타버린 거야. 그럼 없어요. 그래서 못 나와.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 그거 있잖아. 고려 현종이 8대 왕이잖아요. 8대 현종 때 여러분들 거란 2번 쳐들어오지.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저 터지잖아. 그때 강감차 막 나오고 하잖아. 대외관계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때 현종 때 8대 현종이 죽고 나서, 아까 현종 때 뭘 만들어? 여러분 저 보세요. 뭐 만들어? 7대 실록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7대 실록만 알아. 그럼 뭐야? 1대 태조부터 7대 목종까지 실록이란 얘기야. 근데 고려왕조실록은 34대 공양왕실록까지 다 있었다는 얘기야. 왜? 시험 문제에서 7대 실록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려왕조실록은 7대 실록밖에 없나? 그게 아니란 얘기지. 다 있어. 근데 불탔기 때문에 못 나와. 언제 불탔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건 알아도 되겠죠. 언제 불탄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서 여러분들 편년체라는 건 어쨌거나 고려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편년체는 동국이 들어가나 통감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편년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국, 통감 뭐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밑에다 쓰세요. 전 위에다 쓰겠습니다. 밑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위에다 쓰시고, 여러분들 밑에다 쓰시고 전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기사본말체예요. 자, 얘는 뭐냐? 기사가 여러분들 이야기야, 이야기. 우리 기자들이 여러분 기사 같은 거 쓰잖아. 이야기인데, 이제 이야기 본, 중심되는 클라이막스 이야기와 말, 끝말자, 마지막 결과를 정리해놨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야기별 서술이라고 해서 이건 사건별 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역사책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해. 역사책은 맞죠? 이게 야사집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야사집 딱 2개 나와. 맹세코 2개 나와, 여러분들. 하나가 일연의 삼국유사, 이긍익의 열려시주의 2가지야. 자,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는 쓸게요. 삼국유사. 조선시대 야사를 정리한 열려실 기술. 요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예. 삼국사기. 이름 비스무리한 누구? 유사죠. 근데 한자 써보면 삼국사기 할 때 사자는 여러분들 역사 사자죠. 사기 사자죠. 근데 삼국유사에서 사는 여러분들 역사 사자가 아니야. 일사자예요. 그래서 일을 모아놨다 해서 이야기집을 해. 역사급 대우를 해주는 거지. 그럼 봐봐. 잘 들으세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단골 문제야. 근데 요게 나왔을 때 누가 더 객관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 체크할 거야? 삼국사기 체크할 거야? 삼국유사 체크할 거야? 당연히 삼국사기 체크하고 틀릴 거야. 선생님 얘는 역사책이라면서요. 얘는 이야기책인데. 근데 얘가 왜 더 객관적이에요? 자, 얘가 더 훨씬 더 객관적이고 더 고증적이고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선생님 이야기책인데요? 선생님 제가 삼국유사 한번 읽어보니까 막 누가 어떤 도적이 쫓아오니까 갑자기 피리 불러가지고 구름 타고 막 도망가고 막 손오공처럼 양탄자 타고 여러분들 이거 뭐지? 뽕 뽑아가지고 호 불러가지고 분장 변신술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더 객관적입니까? 자, 이거예요. 얘가 객관적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집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를 중국 고전 어디서 따왔다 다 참고문헌과 출처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객관적인 거지. 여기 우리 인터넷에서 어떤 글 긁고 왔어. 근데 그 글이 자기 글인처럼 썼어. 저작권에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 밑에 참고문헌과 출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이 두 책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두 책이 훨씬 더 객관적이란 보기가 나왔을 때 역사책인 얘를 체크하면 안 돼. 얘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치명적인 함정인 거지.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야들아.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겁나 많이 비교한다는 얘기하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이야기책이니까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객관적이야. 자, 두 가지 뭐 출, 처와 참고, 문헌 싹 다 기록했다. 오케이? 자, 요거 많이면 비교했던 물감 제가 팁 하나 드렸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두 가지. 삼국유사, 연례실기술, 기사본말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더 없어. 마지막 하나 강목체가 되겠습니다. 자, 강목체는 간단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차를 의미합니다. 큰 목차. 목이라는 것은 작은 목차. 그럼 강목체는 큰 목차와 작은 목차로 구분했다. 말 그대로 이거 뭐가 되겠어? 목차별 서술이라고 보시면 좀 쉽겠죠. 목차별 서술. 뭔 책이 있을까? 붙겠지. 뭐뭐 강목, 뭐뭐 제강, 강, 뭐뭐 총, 목. 이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제강, 강목체. 목이 들어갔는데 무슨 총목? 강목체. 그리고 이 강목 무슨 강목 들어간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안종목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동사? 강목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서술에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기전체, 분리별 서술이다. 그 다음 편년체, 시간별 서술이다. 세 번째 기사본말체, 사건별 서술인데 이야기별 서술이다. 마지막 강목체가 여러분들 목차별 서술이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서 이 편찬사업을 들어야지 암기의 부담을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수학 과목은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야. 근데 암기를 할 때가 있고 암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강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 어떤 문화재 작품이 나왔어. 그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문화재를 딱 보니까 이 그림이 분황사 모전석탑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모르면 문제를 건들 수가 없겠지. 왜? 이 시기에 얘를 만든 왕의 업적을 물어볼 테니까. 그럼 애들 외운다고. 분황사 뭐지? 이런다고. 시험장 가서 그럴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럼 이 생활 1년 또 할래?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생활 정말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1년 이상 해보면 딱 느낌 와요. 1년 이상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야. 1년에서 될 만한 싸움이란 얘기야. 어떻게 준비하는 것 다 달라져요. 이 분자는 향기 분자야. 여자 얼굴에 분가루 바른다고 하죠. 화장하는 거지. 향기 분자의 임금왕자야. 그럼 향기가 나는 임금이라는 얘기네. 그럼 향기가 나는 임금이면 상식적으로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지. 여자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그래, 선덕여왕.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 니네가 말한 거잖아. 선덕여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는 다른 데가 암기할 거라고. 여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역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조선시대 때 바로 앞에 있었던 역사를 정리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를 했어요. 무슨 채? 편년체. 왜? 여기 기전체는 5개만 외우면 되잖아. 삼국수사기, 고려사, 동사찬요, 동사, 해동역사. 그럼 얘를 빼고서 90%는 편년체니까 편년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조선 입장에서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할 거야? 앞에를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제일 굵직굵직한 시대는 여러분들 삼국시대야. 그러면 삼국을 베이스로 해서 머릿말로 붙이는 거야. 고조선을. 그리고 얘를 베이스로 해서 뒤에 꼬리. 뭐지? 무슨 말이지? 꼬릿말? 꼬릿말인가? 머릿말의 반대가 뭐지? 부록. 부록으로서 통일신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때? 태종 이방원 때 권근에 의해서 여러분들 삼국사략이 편찬됩니다. 당연히 편년체. 누굽니까? 권근. 요렇게 됐죠? 자, 봐봐.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거 하나만, 딱 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 후대의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의 역사를 정리. 이게 끝이야. 이거만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고, 고려시대 역사가 고려국사로 정리가 되니까 그 앞에 삼국시대를 메인으로 해서 머릿말로 붙이고 부록으로 통일신라 붙여서 삼국사략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함정이 있어. 얘를 다른 책에서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돼 있을 거야. 제 책에는 동국사라고 돼 있어요. 동국사략. 여러분들 책에는 삼국사략도 있고 동국사략도 있을 거야. 그럼 뭐가 정답이냐?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알아도 된 이유가 뭐냐? 얘가 동국사략이라고 사실 불리면 안 돼. 왜? 동국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세요. 동국이라는 표현은 동쪽의 우리나라라는 뜻이야. 이 동국이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동국이란 표현, 동국 어디냐? 이 표현은 여러분들 단군부터 고려시대 역사를 포함해야지만 동국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권근의 동국사략, 권근의 삼국사략은 고려시대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국이란 표현을 못 써. 쓰면 원래는 안 돼. 그러니까 동국사략이 아니라 삼국사략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국사략 나온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원래는 삼국사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둘 다 알아두시라고. 자, 다시 한번. 권근의 동국사략, 권근의 삼국사략은 뭐라가 없다? 고려가 없어. 동국을 안 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삼국이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고려시대 역사 정리했어. 삼국시대 베이스로 해서 머릿말 붙였어. 부록으로 삼국사략 저랑 정리했어. 그럼 끝난 거지. 왜? 우리나라 역사를 다 정리한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죽었잖아. 무인정산 때. 1차 왕자연한 때 이방원에서 죽임당했죠. 역적이 쓴 책이야.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책 방금 말씀드렸죠. 동국이라고 한다면 고려시대가 들어가는데 고려시대가 없어요. 내용이 부실해 안 부실해? 부실하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뭐를? 고려시대 역사를. 그래서 세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이었던 문종 때 바로 여러분들 고려사가 완성됩니다. 나왔다. 여기 있다. 무슨 채? 기전채. 기 쓰면 되는 거지. 김종서, 육진개척한 김종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지? 정인지. 이런 기타 사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고려사야. 자, 잘 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 두 책 은근히 많이 비교하거든? 이름도 엄청 비슷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한 것처럼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도 많이 비슷해. 근데 보면은 외우지 않은 이상 힘들어. 자, 이거 무슨 채예요? 기전채. 무슨 서술이야? 분류별 서술이야. 본기, 세가, 열전, 분류별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류로 보기엔 편해. 근데 기전체다 보니까 아이씨 얘가 더 위인가? 얘가 위인가? 시간 구분이 안 돼. 보기가 편치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시간별로 쪼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상식적으로 고려사를 절충해서 요약하겠지. 그래서 고려사 저료야. 절충과 요약. 그러면 뭐로 절충과 요약한 거야? 시간별로 절충 요약했다는 얘기야. 무슨 채? 편년채. 그리고 편찬상한들 외울 필요가 없어. 똑같습니다. 김종서, 정인지. 그리고 누구 체크? 문종으로 이렇게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자, 예전에 여러분 어떤 9급 수험생이 제가 노량진 아모르 어떤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종합반 강의할 때 어떤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아닌데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아니 어떻게 고려사고 고려사 저료의 순서를 물어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얘가 완성되고 나서 정확히 6개월 뒤에 얘가 완성됐는데 1년 차도 아니고 6개월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저는 그 친구가 되게 좀 짠해 보였어요. 이거 연도 외고 들어간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고려사를 절충과 요약했다고. 그럼 얘가 있으니까 요약했겠지. 얘가 먼저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야. 알겠다. 나는 삼국사 저료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왜 고려사 저료인지가 뭔지 알겠는 거야. 왜? 후대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의 역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원칙이니까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부터 마무리해야겠지. 그러면은 고려사 저료가 완성이 됐네? 고려사가 있네? 고려사는 기전체네?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네? 고려시대 역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된 거네요? 여기 어디 봐야겠어? 앞에 봐야겠지. 그러니까 성종 때 삼국사 저료로 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슨 채? 모르면 편년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즘에는 좀 여러분들 그 트렌드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제가 보기엔 요건 안 나올 것 같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 책에 당군 신화가 있어 없어?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맨날 그거 나왔던 건데 요즘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도 요거 하나는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고려사 저료가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죠. 삼국사 저료를 통해서 삼국시대 머리를 이거를 메인으로 하면서 머릿말로 고조선을 붙였고 부록으로 통일신화를 만들어서 삼국사 저료를 만들었어. 그러면 전체 역사가 얘하고 얘를 통해 완성이 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삼국사 저료에 고조선의 이야기를 머릿말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고조선의 역사는 있어. 근데 삼국사 저료에 고조선의 신화였던 단군 신화가 없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 자, 고조선의 역사는 있어. 단군 조선은 있어. 단군 신화가 없다고. 왜? 아예 그거잖아. 곰탱이 호랑이가 와가지고 저 그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허무맹랑한 거야. 그러니까 삼국사 저료에서 빼버렸어요. 그 성종이 조선 성종이 야 고려사조로 만들었고 야 뭐 삼국사조로 만들었는데 야 여기 단군 신화 없다며. 오씨 이상한데? 그리고 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쪼개놨어? 합쳐버려. 그래서 고려사 저료와 삼국사 저료의 합본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조선전기 역사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 동국통감은 여러분들 그 고려사 저료와 삼국사 저료의 합본이에요. 실제. 그러면서 합쳤으니까 뭔가 보완하겠지. 자, 실판. 여기에 있는 단군 신화를 추가하겠지. 여긴 단군 신화가 없어. 아, 그지 같아. 왜 고조선 역사인데 신화가 없어? 그리고 할아버지 뭐 곰탱이 호랑이 무시해? 추가했다고. 그래서 여기 단군 신화가 있어. 그래서 요거 두고의 합본이 동국통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조선 전기 역사서의 완성판이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뭘 붙일까? 감자를 붙여요. 감이 뭡니까? 거울 감자야. 역사를 거울로 삼다는 얘기야. 잘된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얘가 조선 전기 역사의 표본이기 때문에 맨날 성종의 업적을 물어볼 때 얘만 때리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동국통감. 자, 뭐의 합본? 요거 두 개의 합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는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순서는 삼국시대가 먼저고 고려시대가 뒤인데 얘가 왜 먼저인지 이제는 알겠다. 왜? 후대의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에서 가장 가까운 왕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일기를 아침에 써, 저녁에 써? 저녁에 쓴다고. 그래서 요거 정리되고 나니까 앞에 당기겠죠? 이것이 조선전기 역사서 15세기 역사서야. 그러면 여기만 순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16세기 가보자. 조선 중기죠. 16세기죠. 자, 보세요.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우리 프린트 2페이지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린트를 볼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이거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결국 순서야. 요즘에 내용 잘 안 물어봐. 무조건 순서라고. 자, 보자. 15세기 조선 전기, 16세기 조선 중기, 17, 18세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잘 생각해보자. 16세기 때 본격적으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3사의 포진에서 훈구파를 견제하는 놈들이 있어. 이들의 선배가 바로 고려 말에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온건파 사대부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사림들이죠.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림들이 등장하는 시기야. 자,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면 어때? 시험장 가서 맞추면 되지. 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뭐 40점, 50점, 70점 나온다고 여러분들 마음 쓸 필요 없어. 시험장 가서 맞추면 돼.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모의고사 100점 맞으면 더 불안하지 않아? 시험장 가서 100점 안 나올까봐? 어차피 성적은 마지막에 보면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안 나오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야. 하나라도 더 듣고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게 조선 중기 16세기 때 사림들이 등장하는 시기야. 그럼 사림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운 거. 단군을 좋아해? 기자를 좋아해? 이들은 기자 빠들이야. 기자 없이 못 살아. 기자를 너무 사랑해. 에? 그래서 기자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 기자, 기자, 실기. 16세기야. 써있잖아. 뭐 하는 걸 다 읽을 수 있잖아. 기자. 16세기네. 얘네보다 뒤구나. 그리고 하나 더, 두 가지 추가. 자, 잘 보세요. 요 앞에 제가 비워둔 거예요. 뭐 쓰려고. 자, 지금 15세기 역사서를 정리했죠. 여기 원칙이 뭐라고? 후대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를 정리하는 게 원칙. 그리고 16세기 넘어오면서 누구 추가? 기자 추가. 그리고 여기서는 15세기 역사서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15세기 역사서를 16세기 때 요약하려고 그래. 요약하려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제일 짱이 뭐라고? 얘라고. 얘가 조선전기 역사서의 완성판이야. 짱이라고. 그럼 얘를 베이스로 요약하지 않을까? 동국통감을 요약할래. 동국사략. 그리고 또 이상한 거 나와. 표제, 음주,
동국 사략. 요거만 추가해주면 돼. 자, 여기 써있네 약, 여기 써있네 략. 뭐하는 작업? 요약하는 작업. 15세기 역사설 요약하는 작업. 누구 추가? 기자 추가하면 끝나는 거야.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까? 우리 지금 기전체 뭐 배웠지? 삼국사기 배웠네? 고려사 배웠네? 여기 있잖아, 고려사. 고려사. 그럼 기전체 몇 번째 남은 거야? 세 번째. 요거. 광해군 때 오운이 있었던 뭐냐? 기억이 안 나냐? 동사 찬요. 오운이 쓴 거. 언제 때? 네, 광해군 때. 요 기전체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전체 3개 남은 거야. 3개 지금 2개 남은 거야. 이게 16세기 역사서야. 자, 다시 한번. 16세기 역사서는 15세기 역사서를 요약하는 작업. 약. 그리고 누구 추가? 16세기는 누가 등장해? 사림이 등장해. 사림이니까 기자 추가하면 끝. 그리고 기전체 하나만 더 추가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죠. 그렇죠? 자, 27세기 가자니. 다 왔어. 조선 후기. 17세기에서 18세기. 자, 19세기를 여러분들 우리 흔히 한말이라고 얘기하죠. 한말. 구한말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구한말은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한말의 옛적이라, 구시대라 그래서 일본이 붙인 거거든. 한말이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19세기가 한말이고 우리 알다시피 그때 흥선대원군 나온 시기잖아. 뭐 지금 우리 하려는 테마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요 두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15세기 역사서를 정리했어요. 후대의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를 정리했고, 16세기는 사림들 추가해주고 15세기 역사서를 요약하는 작업에다가 동사찬요 추가. 그리고 17, 18세기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역사서를 목차별로 쪼개는 작업을 해요. 배웠잖아. 큰 목차 강, 작은 목차 목. 그러면 강목체는 죄다 여기란 얘기야. 뭐 있어? 동국, 역대, 총, 목. 동국, 통감, 제, 강. 이게 잘 안 나오지. 왜? 주인공은 얘네가 아니잖아. 곁다리잖아. 안종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겁나 중요한 여러분들 열조 통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행정직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제가 2018년도에 지방직을 앞두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 찍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8문제를 찍었는데 7문제가 나왔어. 내가 그때 너무 소름 끼쳤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찍었다 하면 절대 안 나왔거든.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출제위원들이 내 강의를 보고 들어가나? 근데 그때는 제 역대급 신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동사 과목 잘 안 나오는데 안정복이 쓴 건데, 삼한정통론 있죠? 무통 그거만 외우고 가라고. 근데 사료에 그대로 나온 거야. 그거 놀랐던 게 여러분 또 그거 하나였죠. 그 지방직인가 그 직렬에서 여러분 설마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찍기 특강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 명동성당은 뾰족하니까 고등 양식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겁나는 게 올해 열심히 찍고 있잖아. 이게 안 나올까봐. 그때 운빨이 다 돼가지고 안 나올까봐. 불안해 여러분들. 근데도 봐야 돼. 알겠지? 자,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안정복은 여전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동사 강목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단군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거야. 근데 열조통기는 안정복이 살았던 시대가 영조시대예요. 영종조식이야. 탕평기 그때란 말이야. 근데 영종조식이 때니까 여러분들 열조통기는 얘가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 역사를 정리한 거야. 자, 둘 다 안정복이 쓴 거예요. 안정복 썼는데 봐봐. 안정복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야. 그리고 안정복이 살고 있었던 앞선 시대가 단군부터 고려겠죠. 우리가 흔히 역사를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잖아. 그럼 안정복 입장에선 여기가 전근대사지. 왜? 안정복이 살고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니까. 그럼 요거는 안정복이 살고 있는 현대사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안정복은 한국사 전체를 정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맞지? 안정복이 살고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잖아. 우리가 오늘날이 여러분 무슨 시대야? 현대사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안정복이 자기가 살고 있던 조선시대가 현대사 아니야? 우리는 그대를 근세사라고 얘기하지만 안정복은 현대사잖아. 그러니까 안정복은 자기가 살고 있던 현대사와 앞에 있었던 전근대사를 정리해서 한국사 전체를 정리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요즘엔 또 이 책이 또 핫하죠. 자, 퇴계 이황 선생이 양명학의 경전을 비판합니다. 양명학의 경전이 전습록이야. 근데 변이 붙으면 비판이야. 전습록, 변이죠. 그래서 양명학을 비판했다. 전습록, 변. 자, 불교를 비판했다. 미스터 부처의 잡소리. 그거 아니야? 불씨, 잡혀. 다 알고 있잖아. 여기도 있어. 근데 천주교를 비판했어. 근데 웃긴 게 좀 공손하게 비판해요. 그 변을 안 썼어. 변이 세게 까는 거거든. 하늘의 학문. 천주교죠. 하늘의 학문이잖아. 하나님 다룬 거니까. 하늘의 학문을 묻고 답했다. 천, 학, 문, 답. 요 세 가지가 안종복의 3대 저서라는 얘기야.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 왜? 이게 안종복의 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자, 뭐가 나온다? 강목체가 나온다. 뭐 강목체가 나온다. 강 대놓고 강목. 이렇게. 너무 허접하잖아. 뭔가 없잖아. 이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성리학이 절대화돼. 현실 문제를 쌩까. 부국강병 안 좋아해. 막 고리타분하게 거기 이상한 거 나와. 막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호락 논쟁 나와. 그 말이 뭐야? 민생 안정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진에게 이론 타령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성리학이 교조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이 등장하죠. 하나가 양명학이고 하나가 실학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의 역사서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 당연히 나와야겠죠. 유득공의 발해고. 그렇죠? 그러면 동사. 자, 이종희 선생의 동사. 마지막에 누굽니까? 한치윤이 해동 역사. 이렇게 하면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역사서도 대부분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러분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그거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추사하면 누구예요? 추사. 김정희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 밑에 안 보이면은 밑에 쓰세요. 나 안 보이니까 위에다 쓸게. 자, 여기서 그 김정희가 비석 연구했잖아. 그쵸? 금석 과안록 정도 하나 추가해주면 좋겠지? 비석 연구한 거거든.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북한산비를 여기서 밝혀낸 거잖아. 그치?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역사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땡큐지. 근데 진짜 염려스러운 게 역사서에서도 그거 나올까봐. 중인들의 역사서 나올까봐. 너무 걱정인 거야. 근데 저는 중인들 역사서 하면은 무조건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봐요. 첫 번째가 연조규감이고요. 두 번째가 규사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면은 설사 중인들의 문학이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데 나왔을 경우에는 중인들의 역사서로 꼽을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자, 봐보세요. 귀감이 뭐야? 귀감. 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본보기? 뭐 좋게 본받을 만하다. 귀감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럼 연조를 본받을 만하다는 얘기야. 연조가 향리의 또 다른 이름을 연조라 그래. 향리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역사? 중인들 중에서 향리들에 대한 역사라고 파악하시면 끝.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규사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꽃 중에 그런 꽃 있잖아. 그 무슨 꽃이지? 그 태양 바라보는 꽃 뭐지? 해바라기 있죠. 근데 해바라기 보시면 몸체가 이렇게 있고 밑에 여러분들 잎사귀가 있는데 몸체를 보시면 해바라기 본체가 있고 본체 옆에 이렇게 우리 뭐지 이거? 이렇게 잎사귀라고 해야 되나? 해바라기 얼굴이 있으면 해바라기 이렇게 꾹꾹 뭐 달려있잖아. 잎사귀처럼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그 잎사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태양이 떴어요. 그러면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죠. 근데 본체만 태양을 바라봅니까? 달려있는 잎사귀도 바라봅니까? 둘 다 봐. 그럼 뭐냐면 저 태양은 부모를 상징하는 거야. 해바라기는 자식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바라기 중에서 본체를 적자라고 얘기합시다. 잎사귀를 서자라고 얘기합시다. 같은 부모를 바라볼 때 적자만 바라봅니까? 서자만 바라봅니까? 둘 다 바라보죠. 서자도 같은 부모의 자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해바라기 규자를 써서 규사라고 한 거야. 얘들아. 뭐에 대한 이야기? 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거. 중인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 책의 제목만 알고 있어도 내용은 그냥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서얼들과 서자들에 대한 이야기, 해바라기 규자 써가지고 규사. 그래서 중인들의 역사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더 금상첨화다. 그래서 역사서를 여러분들 15세기, 16세기, 조선 후기까지 정리했고, 자, 오늘 첫 시간의 마지막은 이 법전 정리죠. 법전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거 적어볼게요. 조선시대 법전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성종 때 당연히 경국대전이 될 겁니다. 경국대전. 근데 여기 추가하는 게 있죠. 5가지 여러분들 제도를 정비하잖아. 그것이 바로 국조 오례이죠. 여러분들 하나 뭐 여쭤볼게요. 왜 성종이야? 여러분들 왕 외울 때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에요. 고종과 순종 뺀다고 해도 25명이야. 겁나 많아. 자, 이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죽은 다음에 붙여진 거야. 이 성자가 여러분들 한자로 얘기하면 이 한자예요. 무슨 성자입니까? 이룰 성자죠. 완성했다는 얘기야. 그럼 성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뭐의 완성? 중앙통치제제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성종이야.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유교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성종이야. 근데 이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고려도 있어. 똑같아. 중앙통치제 완성, 그 다음에 유교정치의 확립. 그럼 생각해봐. 이 2가지 타이틀을 외우면 정책은 따라와. 우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제가 뭘 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고려 성종, 중앙통치제 완성, 고려 중앙통치, 뭐 있어? 이성육부. 그리고 또 하나, 유교정치념의 확립. 여기 관련된 게 무슨 유교잖아. 유교가 뭐야? 충과 효를 강조하는 거야. 충과 효를 가르쳐야 돼. 학교 만들겠네? 국자과목과 한교. 그리고 신하들한테 과제 줘. 문신, 월가법. 그럼 과제 줄 때 뭐 강조하겠어? 충과 효 과제하겠죠. 그러니까 충과 효니까 유교와 연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충과 효고 다 중요한 거 유교고 중앙통치제 완성이니까 최순로 통해서 모두 파견해? 지방관도 파견해. 자, 간단해. 얘도 성종이란 묘호는 중앙통치제 완성을 했으니까 성종인 거고, 뭐지 여러분? 그 다음에 유교정치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야. 유교정치와 연관인 건 이거잖아. 왜?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내가 얘기했지. 중앙통치제 완성이라니까? 자, 법전의 완성. 경국대전. 역사서의 완성. 동국통감. 지리서의 완성. 땅 지자가 들어가겠지. 동국, 여지, 승람. 그 다음에 문장의 완성. 동쪽에 문장을 선별했다. 동문선. 그 다음에 음악의 완성. 음악할 때 악자. 음악을 본보기로 삼았다. 악학, 개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성종이지? 왜 성종이 생각해봐. 역사서의 완성, 동국통감. 지리서의 완성, 땅 지자, 동국, 여지, 승람. 법전의 완성, 경국대, 전. 문장의 완성, 동쪽에 문장을 선별했다. 동, 문, 선. 음악을 완성했다. 음악할 때 악자 써가지고 악, 학, 괴, 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왜 성종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암기는 딴 데서 하세요, 여러분들. 딴 데서. 자, 이런 리듬인데 보세요. 성종 때 법전의 완성, 이것도 있네. 제도서의 완성. 5가지 제도서를 완성했다. 국조오리. 근데 얘가 성종 때 만들어지고 나서 법전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면은 20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될까? 후속 버전을 만들어야겠죠. 후속 버전, 속대전. 국조오레이도 속오레이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 봐봐. 그의 손자였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때 너무 꼼꼼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요. 그리고 추가 판례를 더해요. 추가 법령을 더해요. 모든 법을 통하게 만들었어. 모든 법을 통하게. 모든 법을 완벽하게. 모든 법을 통하게. 대전 통편. 그러면 이 법은 경국대전과 속대전과 추가 판례와 추가 법령을 통해서 만든 법이야. 완벽한 법이란 얘기야. 더 이상 법을 건들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조 사후가 여러분들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이상한 시기, 안동김씨, 풍양족씨 누굽니까? 세도 정치기. 그러면 이놈들은 국정농단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법을 지킬까?
당연히 지킬 리 없겠지. 왜 지키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법들이 찢겨지고 날아가고 산산조각 났겠지. 그럼 이 법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날아가 버렸으니까 퍼즐처럼. 그러면은 바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자, 대전이라는 것은 법전을 흩어져 있으니까 모일회자, 모여서 통하게 만든다. 대전회통. 플러스 6가지 제도 육전조례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법전 순서 문제 해결. 자, 암기는 딴 데서 하세요. 딴 데서 하시고 여기선 암기가 아니야. 조선의 법전, 건국대전, 후속버전, 속대전. 모든 법을 다 합쳐버려. 모든 법이 통한다. 대전통편. 그리고 세도정을 찍을 때 법전이 찢겨지고 날아가고 박살나버리니까 뭐 하겠지? 모일회자. 우리 회의한다고 하잖아. 모일회자의 통할 통자. 모여서 통하게 만든다. 대전회통. 플러스 육전조례. 그러니까 법전을 만드실 때 공부하실 때는 이런 리듬으로 외워놓으시면은 시험장 가서 정조가 뭐였지? 이런 상황은 안 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법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역사서 쫙 정리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중인들의 역사서 2가지만 알고 들어가자.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법전까지 모시면 되겠고, 그 법전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 사실상 여러분들 뭐 제가 법전하고 그 역사서하고 그 중인들의 역사서를 정리했는데 지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는 리듬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왔는데 혹시 뭐 암기방법 같은 거 혹시 알려준다고 해서 왔는데 뭐 두 문자 원하신다면은 그냥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난 두 문자를 굉장히 극혐해. 두 문자 자체가 암기잖아. 그런 수업을 저한테 원한다면 요구하지 마세요. 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조금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비교적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지리서도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경찰 시험 문제도 지리서 나왔잖아. 순서 문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시간이 근현대사 특강 이거 아닙니까? 무장독립투쟁의 전개죠. 요것도 여러분 제가 최대한 암기 부담을 덜하게 해서 한번 순서 문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